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8주차 1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아폴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출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출산의 여신이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이 헤라의 딸이에요. 근데 제우스와의 사이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헤라가 따로 난 존재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런가라는 정도만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출산의 여신인 엘레이튀아가 오질 않아서 진통이 심했고, 그 델로스가 이제 출생지를 제공한 거죠, 일단. 했는데, 아르테미스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의 해산을 마저 도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신적인 존재들이라. 또는 뭐 출산의 여신 에일레튀아가 매수가 되어서 왔고, 종려나무를 붙잡고 아폴론을 출산했다. 이제 그 뭐 신화적인 존재들에게 이렇게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해산. 그러니까 뭐 여성들의 해산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를 붙들고 해산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연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델로스 섬에서 뭐 기념수로 많이 심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로스 섬에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 퀸토스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퀸토스 산을 따와서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디아나입니다. 디아나, 라틴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였는데, 퀸토스에다 남성형 어미를 붙인 퀸티오스는 이제 아폴론이고, 여성의 어미를 부는 퀸티아는 이제 아르테미스인데, 아르테미스가 퀸티아에서 저 K가 라틴어에는 K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C 문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K 라틴어 그 C 문자의 발음가가 크와 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 쪽으로 많이 바뀌어요. 교회 라틴어라고 그러나 그쪽에서 치 쪽으로 바뀌고, 치가 이제 C 발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퀸티아가 신시아가 돼요. 신시아. 영어 여자 이름 중에 신시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 이런 얘기고요. 피톤, 뱀 또는 용인 피톤은 땅의 상징이었고, 그 이전에 델포이의 신탁소를 가졌던 가이아의 대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는 아폴론이 이제 활로 물리쳤다라는 얘기지만, 평화롭게 교체된 판본도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자비로운 여신들이 복수 여신들인데, 거기에 보면 가이아가 그 신탁소를 자기 딸인 테미스에게 물려줬고, 뭐 어떤 존재가 가이아의 후손이 아니겠어요? 테미스에게 물려줬고, 그 자매이자 시녀였던 포이베에게 또 맡겼고, 운영을 맡겼고, 그것을 포이보스, 그러니까 포이보스와 포이베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름이. 포이보스 아폴론의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포이보스 아폴론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아름다운 그런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개의 그림을 또 봅시다. 역시 이것도 아테네 여신이 태어나는 장면을 그렸는데 왜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봅시다. 너무 넘어갔다. 제우스의 아테네 산생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출산의 여신을 보여주려고 그랬군요. 예. 출산의 여신이, 글자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쪽이거나 이쪽에 있겠죠. 각자 신성들이 옆에 또 둘러서 있고,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과 유사. 여기는 이제 무릎에 앉아 있어요. 꽤 큰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거는 레토 호텔입니다. 레토 호텔. 미코노스에 있는 레토 호텔. 뭐 보지도 못했지만, 레토란 이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퀸토스 산. 화질이 좀 안 좋은 걸 골랐더니 뿌옇게만 나옵니다. 여기 조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제 화자상의 흔적도 여기 보이거든요. 근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막 조각조각 나 보이네요. 자, 이게, 여기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마르시아스라는, 사티로스의 모습인데, 아폴로네에서 껍데기가 벗겨진, 그 얘기는 뭐 뒤에서 다시 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놀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너클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뼈, 손가락 뼈, 이렇게 손마디 뼈예요, 손마디 뼈. 이게 좀 끔찍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걸로 공기를 하고 놀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헤라클레이옴이라는 그 폼페이 화산 폭발 근처에 있었던 도시고, 여기도 이제 같이 묻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코 벽화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존재들이 신적인 존재, 포이베, 레토, 니오베, 그 다음에 힐레아리아, 그리고 아기에, 뭐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뭐 같이 모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거기 이제 신화에 나온 인상 깊은 여성들을 같이 모아놓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토도 있고, 뭐, 포이베도 있고 그러길래 내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또 이 그림도 뭔가 현대적이죠. 예. 이거는 AD 1세기, 1세기고요.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아폴론의 연애 사건. 아폴로는 잘생긴 미남 청년인데 뜻밖의 실패한 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아폴론과 다프네 얘기죠. 아폴론이 이제 다프네라는 여인에게 사랑을 느껴서 쫓아갔는데, 다프네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순진한 처녀였던 거죠. 겁나서 도망을 가다가 강물신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월개수로 변했다는 뭐 변신 이야기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변신 이야기에 보면 아폴론이 이제 막 피톤을 해치우고 뭐 자부심에 막 뿌듯해 있을 때 에로스 신이 옆에서 이제 그 작은 화살을 갖고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보면서, 야, 너 뭐가 그런 화살을 갖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뭐라는지 이제 비웃었더니, 그럼 작은 화살의 맛을 봐라.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에로스가 갖고 다니는 활촉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금으로 된 것과 납으로 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된 화살촉으로 맞으면 사랑에 빠지고, 납으로 된 화살촉에 맞으면 냉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아폴론에게는 금 화살을 쏘고, 그 다프네에게는 납촉 화살을 쐈다는 거죠. 우리 납이라는 게 보통 이제 허여니까 회백색이잖아요, 납 색깔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창백한 마음을 이제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프네가 월개수로 변하게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얘기입니다. 히아신스라고 꽃이 있잖아요. 그 히아신스 꽃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꽃, 나무, 별자리 이런 거 다 이게 신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둘이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히아킨토스는 이제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아이였는데, 둘이 그래서 이제 동성애 코드를 읽는 쪽도 있고 뭐 아닌 쪽도 있어요. 그래서 원반 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맞아서 히아킨토스가 죽었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성애 코드를 읽는 건 변신 이야기 쪽인데,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질투를 해서 원반을 아폴로가 던진 원반에 대해서 역방의 바람을 불어서 그게 부메랑이 돼서 히아킨토스 머리를 맞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었다. 거기 죽은 자리에 히아신스라는 꽃이 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헤라와 마찬가지로 토착신이 그 도래신에 의해서 대체되는 과정. 히아킨토스는 토착신이고 아폴로는 도래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아킨토스에 관한 신화도 있고 아폴론에 관한 신화도 있어요. 근데
둘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마을의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아폴론의 그 에피소드, 아폴론과 마르시아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그림인데 이 아폴론이 이제 리라를 연주하는, 리라가 이제 나중에 중세로 가면 류트라는 악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악기들인데, 리라와 뭐 나중에 악기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악기에 하여튼 현악기, 품에 안고 이렇게 치는 현악기인데, 그 마르시아스는 아울로스를 연주했어요. 아울로스는 이제 필이에요. 일종의 앞으로 이제 부는, 옆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부는 필인데, 원래는 이걸 뭐 아테네 여신이 만들었나? 아테네 여신은 이제 발명을 잘하는 여신이니까 여신이 만들었나 그랬는데, 그게 원래 이제 두 개를 같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조가 다른, 음나지가 다른 두 개. 그래서 음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역이 넓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커브하는 폭이 크니까 그런 악기였는데, 그걸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끈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 뒤로 묶고 이렇게 부는데, 그 모습이 이쁘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옆에서 보던 시녀가 웃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아테네 여신이 땅에다 던져서 버렸는데, 그걸 이 마르시아스라는 사티로스는 이제 뒤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맨 밑에 있습니다만, 반인반수의 존재죠. 뭐 염소나 뭐 이런 쪽을 닮았다고 하는 건데, 그 사티로스 중에 하나였던 마르시아스라는 사티로스가 그걸 주워서 연습을 해서 명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아폴론에게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도전한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이제 건방지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는 나한테 지면 내가 너 껍데기를 벗겨서 가방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르시아스, 그래서 껍데기가 결국 벗겨지죠. 근데 뭐 또 왜 이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얘기는, 원래 그 아폴론이 연주를 하면서 자기는 리라를 거꾸로 들고 연주를 해보였다면서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아울로스는 리라는 뭐 기타도 이렇게 거꾸로 들면 재주 좋은 사람은 현의 순서가 바뀌어도 연주할 수 있잖아요. 왼손 치는 사람, 오른손 기타를 가지고 왼손 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타리스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현의 순서를 바꾸는데, 지미 핸드릭스는 순서를 안 바꾸고 코드 모양을 바꾼 거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 마르시아스는 피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는 쪽과 바람이 나가는 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졌다는 뭐 설도 있고요. 뭐 이제 악기의 구조가 갖고 만들어지는 얘기 있겠죠. 여기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농담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미다스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이 미다스는 원래 아폴론과 또 인연이 디오니소스랑 인연이 맺어 있죠. 디오니소스랑 인연이 맺어져 있는 사람이고, 디오니소스를 어릴 때 길러준 사티로스가 있습니다. 실레노스라고. 그 실레노스가 뭐 술꾼인데, 그 실레노스가 술에 취했을 때 뭐 도와줬다나 봐요. 그래서 그 기특하게 여겨서 뭐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빌어라 그랬더니,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손을 주세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될 텐데 그러면서도 소원을 들어주고, 신은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데,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변하는 거죠. 먹는 음식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어떤 뭐 버전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만졌다가 또 황금이 됐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이거 없던 일로 해달라 그랬더니, 어디 샘의 원천으로 올라가서 손을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강물에 금들이 많이 생겼다, 사금이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맘먹고 개과천선해서 미다스가 이제 산속에 가서 살았는데,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마르시아스와 아폴론의 그 악기 연주 대결이 벌어진 거죠. 슈퍼 밴드는 아니군요. 싱어게인. 뭐 그래서
미다스는 근데 이게 디오니소스 쪽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티로스가 바로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행렬할 때 앞에서 뭐 피리 불고 다니고 뭐 이러는 존재들이거든요. 술꾼들이고 다 익살스러운 존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티로스 극이라고 그리스 비극을 공연할 때 비극 세 작품, 사티로스 극 한 작품. 그러니까 사티로스가 등장하는 작품인데 사티로스가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대체로 희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비극과 한 편의 사티로스 극, 네 편을 묶어서 한 작가가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선을 봐서 3명의 극작가의 작품을 올립니다. 하루씩. 그래서 3명의 작품을, 그러니까 1, 2, 3등이죠. 1, 2, 3등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청중들의 평가를 받아서 1등상을 정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 비극이 경연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티로스 극을 연주했다는 것처럼, 사티로스는 희극적인 캐릭터인데, 디오니소스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미다스는 이 마르시아스 편을 들었다는 거죠. 마르시아스가 잘했다. 했더니 아폴론이 귀를 잡아당겨지. 귀가 아주 엉망이구만 이런 거겠죠. 귀를 잡아당겨서 귀가 늘어났어요. 당나귀가 된 거죠. 그 유명한 얘기. 임금님길은 당나귀기 얘기가 바로 미다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다스가 뭐 모자를 쓰고서 귀를 숨겼지만 뭐 이발사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서 너 퍼뜨리면 죽는다. 그래서 이발사가 너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나무 숲에 가서 무슨 뭐 페이스북인가 뭐 SNS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바람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뭐 그 얘기에 이제 그 원천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삼국유사의 신라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같은 당나귀여갖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화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거의 유사한 얘기가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상상력의 유사성, 그리고 삶의 조건이 아무리 달라도 뭐 인간 이상 먹고 마시고 뭐 배설하고 또 섹스하고 자식 키우고 뭐 이런 기본 조건들은 같으니까 그런 것에서 생기는 어떤 유사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쪽이 한쪽, 또 한쪽은 신라 때잖아요. 경도가 실크로드의 마지막 경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들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생해서 카피 방식으로 이런 경도강 얘기가 생긴 거다. 근데 경도강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캐릭터였다고 해요. 뭐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랬나? 뭐 그러고 뭐 짐승들과 친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화 공부를 하면서 곁다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들이고요. 자, 아까 미리 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티로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미리 좀 해두고 싶은데, 자꾸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폴론과 마르시아스 같은 사건들이 아니면 이 사티로스들은 별로 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엑스트라, 뭐 조연, 뭐 명품 조연, 뭐 이런 방식으로만 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판신이 있습니다. 판신은 뒤에는 이제 신이고 이름은 판이에요. 판. 근데 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판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 대한 유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판이 누구의 자손이냐에 대해서 또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거는 헤르메스와 드리옵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뭐 드리옵스의 딸이 낳고 나서 너무 흉측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 하반신이 다른 그 양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신은 사람이고, 그래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헤르메스가 뭐 그걸 데리고 와서 뭐 신들에게 보여줬더니 신들이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해서 모든 신들이 좋아했다라는 말에서 판이라는 뜻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세상 모든 것을 뜻한다라는 뭐 뜻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판신이 있고 좀 비슷하게 이제 그래서 판신과 실레노스가 좀 비슷한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레노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오니소스를 길러준 지혜로운 사티로스라는 뜻도 있고 고유명사도 있고 대체로 그냥 늙은 사티로스를 실레노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학적으로 보면 아티카, 그러니까 아테네 주변 지역, 그리고 이 아테네는 이오니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혈통상. 그래서 아티카와 이오니아 계통에서 전해지던 반수반인의 캐릭터는 실레노스고, 그 다음에 사티로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 계통에서 나왔던 반인 반수, 반수반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 둘이 나중에 합쳐지는 과정에서 실레노스가 고유명사도 되고 늙은 사티로스라는 뜻으로 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티로스 극이라는 것이 그리스 비극, 특히 아테네에서 상연됐다는 걸 보면 이미 이제 아테네의 사티로스가 펠로폰네소스에서 유래했던 사티로스가 아테네인들에게도 익숙해졌던 거겠죠. 이미 BC 5세기경에는. 자, 그렇게 좀 앞으로 계속 나올 이름이라서 헷갈리지 않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고요. 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유명한 겁니다. 젊은 아름다운 잘생긴 청년 아폴론이 다프네를 쫓아가고 있는데 다프네는 놀란 표정이 역력하죠. 조각상에서 아직 몸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도 같고 근데 저기 손에서부터 벌써 월계수 나무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변한 것 같고 이거는 잔 로렌체 베르니니 이탈리아 조각가 1622년에서 25년 사이에 만든 것이고 로마 모르게세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해서 가서 본 것 같아요. 아름답죠. 네. 자, 이게 월계수 관입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관. 그래서 아폴론이 그 다프네를 잊지 못해서 월계수를 자신의 나무로 삼았고 우승자에게 이걸 수여하게 했다 이런 거고요. 이 월계수 관을 디자인해서 만들면 이런 이제 월계관이 나오는 거고요. 올림픽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월계수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상을 탔을 때 월계수 나무도 받아서 심어서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버전. 여기 이제 다프네가 여기는 손도 못 댔어요. 아폴론이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신이라서 손도 못 댔는데 월계수로 변하고 있죠. 위에 에로스가 떠 있고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물병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강물신 아버지는 여기 형상화되어 있고 누구 작품이냐면 칼룰로 마라타 1681년 다프네를 쫓는 아폴론이란 제목의 작품이고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마르시아스 껍데기에 벗겨진 마르시아스 솜니 묶인 채로 이게 껍데기에 벗겨진 흔적이 있죠. 이제 지금 보시면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레노스가 아니고 사티로스는 그러니까 판신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발도 발굽 형태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사람처럼 돼 있고 꼬리가 대신 달려 있더라고요. 보시면 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터번을 쓰고 있지만 귀가 이렇게 쏙 튀어나온 미다스의 모습이고요. 자, 이건 그 경연이 벌어지고 나서 뭐 아폴론 추종자들이겠죠. 뭐 희희낙낙. 여기는 이제 판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양다리. 그러니까 뭐 나중에 미술 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뒤섞은 거죠. 잘생긴 미남 청년 여기 있고 숲의 한 풍경이죠. 작품 누군지를 설명 안 했군요.
이거는 야곱 조르단스 1640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다스가 판결 내리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역시 여기 판신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체가 마르시아스고 뿔도 좀 나 있네요. 여기 미다스가 하는데 악기들은 현대 악기, 여기는 뭐 바이올린 현처럼 돼 있어요. 이 아폴론이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었고, 동료 사티로스도 여기 참석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브라함 얀센스 1601년에서 2년 사이에 완성된 작품이고, 자, 여기는 아까 그것을 좀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다스, 여기도 사티로스가 그려져 있는데 꼬리가 있죠. 그리고 다리는 뭐 일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원래 고대 버전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사티로스가. 여기가 바로 이제 판신입니다. 판신이 사랑하는 동성 아이가 있었죠. 미동이 있어서 그에게 이제 펜플룻이라고 하죠. 펜플룻. 여기서 온 겁니다. 목동들이 부는 거고, 이 염소의 양의 하반신을 하고 있어서 목동과 관련된 신이거든요. 판신이. 얼굴도 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 작품은 목동 다프니스에게 뭐 펜플룻을 가르쳐주는 판신을 그린 거고요. 그리스 원본은 기원전 100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걸 로만 카피인 거고 폼페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작품이에요. 네. 약간 얼굴이 여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라고 돼 있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이거는 기원전 560년에서 550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아니죠. 요건 아니고 파포이슬레노스라고 되는데 할아버지 실레노스라는 뜻이에요. 파포이슬레노스. 둘이서 여기는 이제 아울로스가 아니고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아울로스는 이 여자가 두 개 갖고 있네요. 판 아테네이아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두 실레노스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리가 멀쩡하죠. 또리만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원전 420년 작품 폴리온이라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음탕한 존재로 그려져 있거든요. 사티로스가. 그래서 이게 수음을 하고 있는, 자비를 하고 있는 사티로스를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560년에서 550년 사이 크라테르라는 항아리에, 술 섞는 그릇인데 이게 바로 술 섞는 항아리에 이런 음탕한 그림들을 막 그리스는 그려놓고 좋아하고 막 그런 겁니다. 굉장히 뭐 성교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 되게 추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성에 대해서 뭐 별로 선입견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의 경우에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대개 기독교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뭐랄까 천진난만한 성에 대한 생각. 물론 인간의 사회에는 권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성은 성을 착취당했을 것이고, 남자들 관점에서 보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남자들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고, 세상 뭐 사는 건 어때나 다 비슷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8주차 1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